영상이 끊겼네요. 자, 그리고 동해 동결 열화 보수공법. 자, 보수공법이 있고 보수공법이 있고 적어놨어. 이게 헷갈려요. 비슷한데 답도 비슷해. 그래가지고 헷갈릴 때가 많은데 어디로 갔나요? 자, 우리 필기할 때도 했었죠. 보시면 보수공법 있죠. 보수공법. 그리고 보수공법 말고 또 뭐가 있죠? 보강방법 있어요. 아이고. 이제 보강방법이 있어요. 보강은 단면 증대, 보강제 추가, 부재 추가. 열화현상에 의한 구조물 보강 방법은 단면 증대, 보강제 추가, 부재 추가예요. 그러니까 보수는 그냥 조금씩 이제 고치는 거고, 보강은 아예 뭐를 갖다 붙이고 좀 크게 하는 거죠. 그래서 단면 증대, 보강제 추가, 부재 추가예요. 그럼 보강을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외울까요? 보강을 하면은 보부단이에요. 보부단. 우리 보부상이라고 들어보셨죠? 보부상이 강을 건넜는데 보강을 건너나 봐요. 보부상이 강을 건너는데 보강을 건너나 봐요. 그럼 이제 보강이 있어. 이게 보강이 있어요. 보강을 보부단이 건너요. 자, 보강제 추가. 부재 추가. 단면 증대. 열화현상에 의한 구조물 보강 방법은 있고, 또 보수공법은 동해 동결 열화 보수공법 3가지. 균열 보수공법, 단면 복구공법, 표면 피복공법, 침투제 도포공법. 이 4가지가 있네요. 자, 동결 보수를 하려면 어떻게? 일단 균열이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생각하면 뭐 균열이 생기죠. 그러면은 균열을 그냥 보수를 하는 거예요. 보수를 좀 하겠죠. 그 다음에 단면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면은 단면이 이렇게 막 벽지가 더 떨어지면 단면을 이렇게 복구를 하겠죠. 그 다음에 표면 피복구 뭐 비슷하게 단면도 복구를 하면서 또 표면에 또 뭐를 이렇게 좀 살짝 칠하겠죠. 그 다음에 침투제 도포공법. 여기에다가 여기 균열 보수공법은 균열에다가 얘기하는 건데, 침투제 도포공법은 그냥 막 뿌려. 정확한 얘기는 아니에요. 저는 몰라요. 어떤 내용인지 모르는데 그냥 글만 보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제 말을 다 믿으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뭔가 이렇게 뿌려. 그럼 막 침투를 하잖아요. 그래서 침투제는 막 도포를 합니다. 균열 보수는 그 균열에다 이렇게 조금씩 넣는 거겠죠. 침투제는 그냥 도포를 하는 거겠죠. 단면 이건 복구예요. 아까 보부단에서 여기서 보강 방법에서는 단면 증대였죠. 단면 증대. 단면이 있으면은 단면을 이렇게 더 많이 이렇게 하면 단면 증대. 이거는 보강이겠죠. 단면이 너무 조그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단면을 증대시켰어요. 그럼 이거는 보강이지 보수가 아니겠죠. 그런데 요런 이제 면이 있는데 여기 좀 낡았어. 그래서 여기 좀 떨어져 좀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서 또 그러면은 이거는 보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균열을 보수하고, 이건 이미 보수라는 말이 여기 있네요. 단면을 복구하고 그대로 이제 복구를 시킨다는 거죠. 근데 표면 피복, 표면에다가 뭐 하나 까는 거는 이거는 보수에 속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침투제를 이렇게 도포해서 알아서 들어가 하는 것은 보수공법이겠죠. 그런데 이 보수공법 중에서도 표면 처리 공법, 주입 공법, 충전 공법, 침투성 방수제 도포 공법이 있습니다. 보수공법의 4가지. 이 보수공법 중에서도 표면을 그냥 처리해. 표면 처리. 너무 비슷하죠? 표면 처리해. 그 다음에 침투제, 이건 도포고, 이건 방수제를 도포하네. 침투성 방수제를 도포하네요. 표면 처리하거나 투성 방수제 도포공법. 그다음에 충전공법, 주입공법. 균열 보수공법의 4가지. 표침 충주.
충주, 표, 침, 침표, 침, 충주, 표, 침. 자, 균열 보수공법은 어떻게 외울까요? 충주로 가는 표에 침을 묻혔어요. 충주로 가는 표에 침을 묻혔어요. 균열을 보수하려고 했는데, 균열 보수하러 충주로 가. 균열 보수하러 충주로 가려고 해서 표를 샀는데, 침을 묻혔어요. 자, 충이 뭐였죠? 충전공법, 주입공법, 표면 처리공법, 침투성 방수제 도포공법. 자, 그런데 동해동결열화 보수공법 이제 균열 보수공법 말고 큰 그걸로 보수공법 3가지를 한번 해볼까요? 보수, 이것도 침이 있네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할까요? 균단표, 얘는 충주표로 가려고 그랬는데 얘는 균단표침이네요. 균단표침. 균단표침이에요. 보수, 균단표침, 보수적인 사람이 있었는데 보수적인 사람이 있었는데 균단에 보수적 군단이 있는데 보수적 군단이에요. 보수적 군단에 침을 뱉었어. 보수적 군단에 침을 뱉었어. 이거 적은 빼고. 그럼 보수공법 4가지. 균열은 보수. 균열 보수 그대로 와서 보수적이니까 보수가 그대로 오네요. 균열 보수공법. 그 다음에 단면을 복구하는 거예요. 단면 복구공법. 그 다음에 균단, 보수적 균단. 네. 침. 군단에 표가 없네요. 표면. 네. 보수적 군단이 표면에 군단이니까 침투했어요. 침투. 표면에 침투했어. 표면 피복공법. 침투제 도포공법. 이게 너무 비슷하죠. 이게 2개가. 근데 균열 보수공법은 침투성 방수제를 도포해요. 침투성 방수제를 도포하고 보수니까 이게 좀 더 구체적이네요. 근데 그러니까 그 보수공법은 좀 큰 개념이니까 침투제인데 뭔지 몰라. 그냥 침투제 도포. 뭘 뿌렸는지 몰라. 침투제 도포하면은 보수공법이고, 그 다음에 이거 같은 표. 얘는 표면에 피복을 그래도 표면 피복. 이제 균단이니까 군단이 있으니까 피를 보잖아요. 표면 피복공법. 근데 얘는 보수니까 좀 약하게 그냥 걔가 알아 처리해. 근데 얘는 조금 큰 개념이니까 피를 봐야 돼. 표면 피복공법. 표면에 피 좀 봐. 표면 피복공법. 근데 얘는 작은 개념이니까 그냥 피 보지 말고 알아서 처리해서 표면 처리 공법이네요. 너무 길게 했다. 그 다음에 길이 변화 측정. 길이 변화 측정 많이 했죠. 컴퍼레이터 방법, 콘택트 게이지 방법, 다이얼 게이지 방법. 콘택트 게이지 방법 많이. 탄산화 시험 환경은 온도 20도씨, 조금 보통은 20도씨예요. 습도 60%, 이산화탄소 농도량 5%, 서중 콘크리트 30도씨를 넘으면 성상이 현저히 어떻게 되고 어쩌고 저쩌고 있어. 몰라도 돼.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하루 평균 기온이 25도씨 넘는 시기에 쓰면, 이게 왜 이거를 중간에 안 썼냐면 여기 괄호예요. 괄호. 그냥
30도씨, 25도씨만 쓰면 돼. 서중 나오면 30도씨 넘으면 25도씨 넘는 시기에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복철근 보의 효과. 복철근 보의 효과. 아나운서 바람으로 효과. 자, 복철근 보의 효과는 뭐 단면부의 처진 감소라는데 앞에 이걸 제가 타자치기 귀찮아서 너무 짧게 썼네요. 어쨌든 처진 감소, 그 다음에 연성을 극대, 철근의 연성을 극대화, 전단에 저항하는 스트럽 위치를 고정시킨다. 처짐을 감소시키고 철근의 연성을 극대화시키고 전단에 저항하는 스트럽 위치를 고정시킨다. 그 다음에 재료 분리 원인 중 골재 관련. 재료 분리 원인 중 골재 관련된 원인은 뭘까요? 굵은 골재 최대 치수가 지나치게 큰 경우, 골재의 입도 및 입형이 불량한 경우, 장골재율이 너무 작거나 지나치게 큰 경우입니다. 자, 유기불순물 식별 용액, 표준색 용액 제조 과정. 10%의 알코올 용액으로 2%의 탄닌산 용액을 제조한 다음 이 용액의 2.5mm와 이 용액 2.5mm, 2.5mm라고 할까요? 3%의 수산화 나트륨 용액 97.5mm를 가하여 밀리리터를 가하여 유리병에 넣고 마개를 닫고 잘 흔든다. 그 다음에 유기불순물 시료를 채취하는 방법에 대해 함수 상태, 질량을 포함하여 설명하시오. 자, 여기 함수 상태는 뭘까요? 함수 상태는 공기 중 건조 상태예요. 함수 상태 여기 들어가야 되겠죠. 함수 상태는 공기 중 건조 상태. 그 다음에 질량은 450g 정도. 그래서 시료는 대표적인 시료를 취하고 공기 중 건조 상태로 건조시켜서 공기 중 건조 상태로 건조시켜서 이게 함수 상태죠. 사분법 또는 시료 분치기로 450g 정도를 채취한다. 유기불순물 시험 적정성 여부 판별법을 설명하시오. 시험의 색이 표준 용액의 색보다 연하면 사용 가능합니다. 이게 시험 적정성 여부는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유리병에 이제 골재를 넣고 여기에 수산화 나트륨 용액만 넣어가지고 이거를 24시간 정치 후, 그러니까 얘랑 또 같이 아까 시험용 용액이 있죠. 시험용 용액 이것과 그러니까 이 유리병에 골재와 수산 나트륨 용액을 넣고 그 시험용 용액과 함께 24시간 정치 후 색을 그 위에 떠오르는 이 색을 판별하는 거예요. 위쪽에 색을 판별해요. 정확한 건 한번 찾아보세요. 판별해서 이게 뭐 진한지 연한지 같은지를 육안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표준 용액의 색보다 시험 용액 색이 연하면은 사용이 가능하죠. 그죠? 그냥 판단한다. 뭐 이렇게만 끝나도 되더라고요. 순환골재의 정의. 건설 폐기물을 물리적, 화학적 과정 등을 거쳐 건설 폐기물법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 기준에 적합하도록 만든 재활용 골재입니다. 자, 순환골재의 계량 및 배합. 1회 계량 분량 오차가 4% 플러스 마이너스 4%. 1회 순환골재를 사용하여 27메가파스칼 이하의 콘크리트를 제조할 경우 순환골재의 최대 취한량은 굵은 골재 용적의 60%, 순환 잔골재 최대 취한량은 잔골재 용적의 30% 이하로 한다. 순환 골재 콘크리트의 공기량은 보통 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보다 1% 크게 한다. 그래서 순서대로 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4%, 27메가파스칼, 60%, 30%, 1%. 요 순서. 굵은 골재는 굵으니까 60%겠죠. 잔골재는 자니까 30%겠죠. 그 다음에 공기량은 커봤자 얼마나 커지겠어요. 그냥 1% 정도겠죠. 그리고
1의 순환골제의 1의 계량 분량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4%입니다. 순환골제 사용에 7MPa 이하의. 자, 그 다음에 순환골제의 품질 기준 5가지. 절건 밀도, 흡수율, 입자 모양 판정 실적률, 점토 덩어리의 양, 안정성. 절건 밀도, 흡수율, 입자 모양 판정 실적률, 점토 덩어리의 양, 안정성. 요거는 문제를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저 어디서 누가 정리해 놓으신 자료가 있길래 그냥 그걸 갖고 오긴 했는데 문제로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염화물 분석 시험 표준 용액. 염화물 분석하는 시험 표준 용액은 질산은과 염화나트륨입니다. 염화물 분석을 하니까 염화나트륨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질산은이 있어야 돼요. 염화물 분석할 때 질산은 염화나트륨. 우리 염화물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메틸 오렌지 지시약 제조 방법. 메틸 오렌지는 95%의 메틸 알코올 1리터당 2g의 메틸 오렌지를 함유하는 용액을 준비합니다. 자, 우리 페놀프탈레인 용액. 페놀프탈레인 용액 제조 방법 어땠죠? 95%의 에탄올. 맞았나요? 보자. 이렇게 생각이 95%의 에탄올 90ml에 1g의 페놀 분말을 녹여 100ml로 만든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메틸 오렌지 지시약도 역시 95%예요. 95%. 똑같이 95%네요. 그런데 얘는 에탄올이 아니라 얘는 에탄올. 얘는 메틸 알코올. 1리터당 얘는 1리터당 굉장히 1리터씩이나 얘는 1리터가 나오네요. 메틸 알코올 1리터당 2g. 얘는 1리터당 2g. 그리고 2g의 메틸 오렌지. 그 다음에 얘는 95%의 에탄올 90ml에 얘는 1g이네요. 1g. 메틸 오렌지는 2g. 얘는 1g의 페놀프탈렌 분말을 녹여 100ml로 만들고 얘는 95%의 메틸 알코올 1리터. 1리터예요. 1리터. 얘는 되게 많죠. 1리터당 2g의 메틸 오렌지를 함유하는 용액을 줍니다. 이건 한 번 나왔는데 중요한 거는 페놀프탈레인이 훨씬 더 중요해. 이건 정말 많이 나와. 꼭 외워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개수하중은 뭐죠? 개수하중은 강도 설계법으로 설계 시 하중계수를 곱하는 하중이에요. 강도 설계법으로 설계 시 하중계수를 곱하는 하중. 우리 왜 요거 있었잖아요. 1.2 D 플러스 1.6 L. 요게 개수하중이에요. 요게 개수하중. 강도 설계법을 설계 시 요 하중 개수를 곱한 이 하중을 개수하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균형 청밀금비. 콘크리트의 압축 응력 변화율 0.0033 도달과 동시에 철근의 변형률이 항복 변형률에 도달하도록 만든 철근비예요. 콘크리트의 압축 응력 변형률이 0.0033과 동시에 철근의 변형률이 항복 변형률에 도달하도록 만든 철근비. 이게 문제를 보시면, 근데 이게 이제 콘크리트 압축 도달과 동시에 콘크리트라는 애가 있어요. 콘크리트. 이 친구가 응가를 쌌어요. 응가를 싸는데 압축해서 쌌어. 압축해서 싸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압축 원래 응가가 이렇게 생겨야 되죠. 근데 압축해서 싸다 보니까 응가가 이렇게 네모나게 싸진 거예요. 그래서 변형률이 이 모양이 변했죠. 그래서 이렇게 변한 이 율이 0.0033이 되더라.
콘크리트의 압축 응력이 변형률이 이제 0.33으로 이렇게 네모나게 이렇게 도달을 했어요. 동시에, 근데 이와 동시에 어떻게 됐어? 철근이, 옆에 있던 철근이 옆에 철근이라는 친구가 있어. 철근이 자기도 이렇게 모양을 변경시킬 수 있다. 나도 변경시킬 수 있어. 근데 도저히 안 되겠는 거야. 그래서 항복을 했어. 아, 항복 졌어. 그래서 항복 변형률이 된 거예요. 철근의 변형, 나도 하려고 했는데 철근의 변형률이 항복 변형률에 도달하도록 만든 철근비예요. 그러니까 콘크리트의 압축 응력의 변형률이 0.0033에 도달하니까 철근의 변형률이 그냥 항복을 해버린 거죠. 항복 변형률에 도달하도록 만든 철근비가 바로 그래서 균형 철근비입니다. 두방향 슬래브. 주철근을 두방향으로 배치한 내변으로 지지하는 슬래브입니다. 주철근을 두방향으로 배치한 내변으로 지지하는 슬래브. 두방향 슬래브. 주철근을 두방향으로 배치한 내변으로 지지하는 슬래브. 정착 길이. 철근의 단부가 콘크리트로부터 빠져나오지 않도록 위험 단면부터 콘크리트에 고정되는 최소 묻힌 길이에요. 철근의 단부가 콘크리트로부터 빠져나오지 않도록 위험 단면으로부터 콘크리트에 고정되는 최소 묻힌 길이. 골재 안정성 시험 용액 제조 방법. 물 1리터를 25도에서 30도씨, 물 1리터 25도에서 30도씨의 물 1리터에 황산나트륨, 무수히 많은 황산나트륨인가봐요. 물이 없는 황산나트륨인가봐요. 무수황산나트륨을 250g을 섞으면서 약 20도씨가 되도록 식힌 후 이 용액을 48시간 이상 20도 플러스 마이너스 1도의 온도를 유지 후 시험에 사용합니다. 자,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품질 관리 검사 항목. 이거는 슬염 공기량 강도예요. 근데 이게 비슷한 문제가 있었는데 슬럼프 염화물 받아들이기 검사가 있어요. 받아들이기 검사. 이것도 슬럼프. 이거는 염소 이온량인가? 하여튼 이게 또 염이 있어요. 슬럼프 염소. 그 다음에 얘는 압축 강도예요. 압축 강도. 그 다음에 이것도 공기량인가요? 이것도 공기량, 공압이었던 것 같은데. 받아들이기 검사 어디 썼는데. 요거는 나중에 한번 찾아보도록 하세요, 여러분. 그 다음에 복부 전당 균열. 사인장 균열 발생 중 힘 응력이 작고 전단의 크기라는 지점 가까이의 중립축 부근에서 전단에 의해 발생하는. 자, 앞에는 모르겠고, 자, 전단에 의해서 발생하는 균열이니까 전단 균열이겠죠. 여기서 이제 이게 사실 문제예요. 사인장 균열 발생 중 힘력이 작고 전단 응력의 크기라는 지점 가까이 중립축 부근에서 발생하는 균열이에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문제였어요. 이게 문제고 이게 답이었는데, 이렇게 외우면 너무 어렵죠. 근데 이게 문제고 이게 답이면 너무 쉬워요. 왜냐면은 중립축 부근에서 전단에서 발생한 균열이기 때문에 전단 균열이긴 전단 균열인데 중립축 부근이니까 이게 복부가 되겠죠. 복부. 그래서 복부 전단 균열이. 자, 정밀한 해석에 의한 온도 균열 지수. 방지하는 경우에는 1.5 이상이에요. 정밀한, 이거 했던 것 같은데. 이거는 균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거 한 거 아니에요? 자, 1.2에서 1.5. 유해한 균열 발생을 제한할 경우에는 0.7에서 1.2예요. 공기량을 시험 다짐봉으로 다짐 시 용기 안찌름이 140mm면은 10번 다지는 거예요.
14, 14mm, 140mm 이하는 10번. 용기 안찌름이 240ml는 25. 그러니까 10회 25회. 10번 아니면 25번이에요. 10살 아니면 25살. 저는 10살 때 기억이 나고 25살 때 기억만 나요. 다른 기억은 없어요. 10번 아니면 25번. 자, 콘크리트에서 발생되는 균열을 방지할 목적으로 소정의 간격으로 콘크리트 단면에 결선부를 설치하는 것은 수축이음이에요. 근데 이거는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사실은 좀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자, 넘어갈게요. 한중 콘크리트 배합 시 고려사항 3가지를 쓰시오. 이 다 3가지인데 칸은 자, 한중 콘크리트는 은근 물 결합 지비가 좀 높아요. 60% 이하예요. 그 다음에 한중 콘크리트는 A재, A 감수재, 고성능 A 감수재를 사용한 것이 원칙이에요. A란 A는 다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강도, 내구성, 수밀성, 워커빌리티가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단위 수량을 최소화한다. 이런 건 이게 기억이 안 날 수 있으니까 그냥 가능한 한 단위량을 최소화한다. 요렇게 쓰셔도 돼요. 될 것 같아요. 물결합 제비는 60%, 뭐 이런 거 A재, A 감수재, 고성사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 일단 사용하는 것을 원칙. 그다음 가능한 단위 수량을 최소화한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너무 길죠? 안녕.